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코드에서는 지금 sw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A, B는 이제 BA다.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B가 이제 A가 되고 A가 이제 B가 되죠. 자,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이제 xy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x는 1, 2, 3, y는 4, 5,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wap 함수를 했습니다. swap 말 그대로 이제 x와 y로 바꾸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실제로 그 코드에서도 바꾸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xy를 한번 출력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값이 출력될까요? 이러면은 이제 x와 y를 출력했으니까 4, 5, 6, 1, 2, 3. 그러니까 수압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은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 2, 3, 4, 5, 6. 즉 수압이 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수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를 1, 2, 3, 4, 5, 6을 했다는 말은 이제 x는 1, 2, 3이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하고 y는 4, 5, 6이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 name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러니까 숫자도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x가 1, 2, 3을 가리키고 y가 4, 5, 6을 가리키도록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요 그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swap이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가 a가 되고 y가 b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은 a가 이제 1, 2, 3을 가리키고 b가 4, 5, 6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현재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 swap이라고 하는 그 a, b 로컬 베리어블들이 지금 이렇게 1, 2, 3, 4, 5, 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시킬게요. 이제 A와 B를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는 이제 잠시만요. 이 코드가 안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A, B를 이제 바꿔라라고 하면은 이제 이 A는 뭘 가리키게 되죠? 4, 5, 6을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B는 1, 2, 3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여전히 x는 1, 2, 3, y는 4, 5, 6이라서 이 화살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a, b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a, b만 이제 a가 이제 4, 5, 6을 가리키고 b가 1, 2, 3을 가리키도록 하는 코드가 실행될 뿐이지 x, y는 전혀 변하지가 않는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a와 b는 name 그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a와 b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걔를 이렇게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이 x, y가 변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드 기억나시죠?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함수의 아규먼트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만약 이러한 어떤 함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underbar su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30이라고 하는 거와 yellow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럼 30은 radius로 가고 그다음에 yellow는 color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 circle이라고 하는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을 30의 어떤 radius 반지름을 가지는 그런 서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태양 그 sun이라는 것을 이제 어떠한 컬러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컬러로서 이제 색칠해라. 그리고 볼더 그 테두리도 그 색깔로 해라. 그런 다음에 move to back. 그러니까 우리가 그 CS1 이미지 할 때 기억나시죠? 어떠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해당 0,0에서 이렇게 위치를 x, y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100백이 되는 지점에 이런 30을 지금 그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리고 이거의 색깔은 옐로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서 지금 그 뭐라 할까나요? 예, 그 원, 뭐 태양 같은 거를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럴 때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어떠한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할당이 되죠. 그래서 30은 레디어스, 옐로우는 컬러라는 식으로서 그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어서 하나 새로운 게 있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디폴트 값, 이제 기본적인 값인 거죠. 그래서 함수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radius 한 다음에 equal 30, color 해놓고서 equal yellow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radius는 그 값을 30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color는 yellow라고 하는 그러한 값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create underbar sun이라고 하는 함수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죠. 분명히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 이걸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이 그냥 호출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디어스는 30이고 컬러는 옐로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디폴트 파라미터를 셋업하면은 내가 따로 뭔가 명시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할당이 되고요, 파라미터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다? 첫 번째 아규먼트를 이제 2로 해라. 그 말은 레디어스를 이제 2로 하라 라는 건데요. 그럼 컬러는 뒤에 얘기가 없죠?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이 디폴트 값 옐로우가 할당되고, 그런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스타, 뭐 작은 거니까 스타 같은 색깔이지만 좀 크기만 작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8 실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를 셋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라미터에 새로운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바로 이 디폴트 파라미터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요, 요렇게는 못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인 레디어스에 실버를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아규먼트가 파라미터와 매핑이 된다는 점. 네, 그럴 때 있어서 디폴트 파라미터를 셋업하면은 그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떠한 점이 있냐면요, 우리는 노멀 파라미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디폴트 파라미터들 간의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verage라고 하는 어떤 avg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에서, 그럼 이거는 이제 노멀한 파라미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start는 0이고 end는 none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는 반드시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요, start와 end는 뭐다? 예, 그것이 디폴트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1, 2, 3, 4, 5라고 해서 묶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투플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avgd라고 하면은 이렇게 호출하면은 뭐가 되죠? 그러면 이 D 값은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고, 나머지 start와 end는 그대로 고정이 된 상황이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end가 not이다, 그럼 end가 none이다 라면은 end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길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avg d, 2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d가 요 데이터에 들어가고 이제 start가 0이 아니라 이제 2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avg d 1,4 하면은 이제 d는 여전히 데이터에 가고요. 1은 start, 4는 end에 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코드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노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야 여기 좀 잘못됐네요. 하지만은야 어떠한 게 있냐면은요 그 avg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avg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에러가 뜹니다. 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라고요. 왜냐면 여기선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그 나머지는 지금 뭐라 할까나요? 이미 디폴트 파라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는 그 값을 가지는 거고 노멀한 파라미터는 그냥 일반적인 파라미터는 반드시 호출할 때 이전처럼 이렇게 그 값을 아규먼트로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는 반드시 노멀 파라미터 다음에 적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 파라미터 있고 그런 다음 디폴트 파라미터를 셋업했죠. 반대로 avg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start는 0이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러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함수 정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start라고 하는 디폴트 지금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멀한 게 나왔죠. 그럼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왜 그러냐면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코드를 보시면 어떠한 느낌 아시죠? 처음에는 데이터, 두 번째는 start, 그 다음에 없으니까 디폴트 값 사용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작성해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d는 그 start 0가 되고 데이터가 2가 된다. 혹은 정확하게 또 여기 호출되면 d가 이렇게 돼서 알겠다. 그런 다음에 근데 그 뒤에가 없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거는 요구를 한다 라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부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라미터에는 아규먼트는 사실은 파라미터에 매핑할 때 one by one이고 left to righ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반드시 디폴트 파라미터는 노멀 파라미터 다음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룰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가지고서는요 작성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named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파라미터에 있어서 보시면은요 디폴트 파라미터 말고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create underbar sun 한 다음에 뭐 그런 다음 radius 그 다음 color 이런 식으로 그냥 호출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냥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2 혹은 2, 실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코드를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즉 그냥 요 코드만 보면은 28이 무엇이고 실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썬은 아니죠. 파이썬은 압니다만은요. 코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엇일까? 28이 무엇일까? 실버가 무엇일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자 이렇게 컬러는 실버다 라고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그 파라미터의 이름과 함께 그 값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임드 파라미터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order, 그러니까 argument order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즉 컬러는 실버고 radius는 28이야. 그러니까 원래라면은요 28 그 다음에 실버라고 해야지만이
그러면은 레디어스 첫 번째 파라미터니까 28이 레디어스 가고 두 번째가 이제 컬러니까 실버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컬러로 가자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컬러는 실버고 레디어스는 28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그 명시적인 표현에 따라서 그대로 파이썬 코드는 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제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AVG 같은 경우에서도 D를 집어넣고 AND는 3이라고 하면은요, 굳이 스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스타트는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되고 AND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서 이렇게 디폴트 값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네임드 파라미터를 써서 데이터는 D고 AND는 3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줘도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avg란 함수를 호출하는데 AND는 3이다라고 해놓고서는요, 뒤에 D라고 딱 해놨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 D는 뭐지? 라고 하는 식으로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다시피 그 non-keyword argument, keyword argument 다음에 non-keyword argument, 그러니까 named parameter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넣고 싶으면은 일단 그냥 넣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named parameter 쓰고요. 반대로 named parameter 쓴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그러면 사실 코드가 이해하기, 그러니까 파이썬 입장에서도 코드가 이해하기 힘든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은 지금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 셋업할 때와 동일하죠. 그래서 그 동일한 형태로서 함수 파라미터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도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